자, 이제 생태보건 이제 기사, 산업기사 필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 생태보건 기사가 있고 산업기사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응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사, 산업기사를 같이 시험 보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 시험 보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격이 되시면 산업기사 보시고 기사 이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붙으면 실기도 둘 다 보시면 돼요. 어차피 그죠? 시험 날짜 틀리니까 둘 다 시험을 보시는 게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자연생태보건 기사 이제 기사가 있고 이제 산업기사 있죠, 보니까 뭐 기사하고 산업기사 차이는 거의 자격 차이예요. 그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차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제가 기사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산업기사나 기사나 거의 내용 비슷한데, 자, 일단 기사는 이제 5과목이죠,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자, 환경, 생태학 개론이 들어가요. 그죠? 환경, 생태학 개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계획학.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목이 이제 생태보건공학. 보건공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가고, 또 하나가 이제 경관생태학. 그 다음에 마지막 과목이 이제 자연환경과 관련된 법규. 법률, 법규가 이제 한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한 과목으로. 그러니까 총 이제 5과목을 시험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과목당 문항수는 전부 다 20문항씩. 다 20문항씩으로 시험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총 100문제 됐죠, 보니까. 이제 100문제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환경생태학 개론입니다. 이 환경생태학 개론은 되게 좀 쉬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죠?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대부분 나오는 게 환경생태학 개론이에요. 그죠? 아마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보다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가는 게 환경생태학 개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계획학 쪽은 말 그대로 계획이에요. 어떤 이제 공사나 어떤 대상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 대한 계획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계획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고, 이 계획 안에는 법규 내용도 같이 들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 법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게 또 환경계획학이에요. 어차피 계획에 원래 법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 생태보건공학이 들어갑니다. 약간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면 생태보건 기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보니까 첫 번째로 환경과 학생들이 많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생물학과. 그러니까 또 하나가 조경과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이 조경과 학생들은 만약에 조경기사 시험을 봤던 학생들은 이 생태보건공학은 의외로 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사한 과목이 조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쉬운 과목이 생태보건공학이에요. 그죠? 약간의 이제 실무적 내용과 함께, 그죠? 계산 문제도 조금 들어가는 게 생태보건공학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경관생태학이 들어가요, 또. 그죠? 우리나라는 경관을 이제 구분하고, 경관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좀 나오는 게 경관생태학이에요. 경관생태학 내용은 상당히 좀 이론적인 면이 많습니다. 계산 문제 이런 것보다는 좀 이론적인 문제가 많은 게 경관생태학 문제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제일 문제된 게 법규 문제, 법규 문제. 이 법규가 한 과목으로 나뉘죠, 보니까 20문에 나오는데 이 법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도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쪽이 좀 법규 쪽이에요. 그래서 이 법규는 아주 꼼꼼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기출문제는 안에 풀이가 있지만 기출문제와 함께 그와 관련된 내용도 법규 내용으로 같이 봐주셔야 돼요.
법규가 워낙 두꺼우니까 알고 보면 거의 법규 내용이 거의 반 이상이 되는 게 생태보건 기사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제 환경계획학과 이 법규 내용도 조금 좀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어차피 법을 알아야지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규와 이제 환경계획학은 같이 가는 과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5과목인데 일단 이제 자 합격과 불합격은 다 쉬우니까 그죠? 이 5과목의 평균 점수예요. 이제 평균 점수가 이제 60점 이상이면 이제 합격입니다. 필기가. 그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 있는 게 평균 점수는 60점 이상인데 대신에 과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내가 60점 이상 넘었는데 한 과목이라도 자 5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자 40점 미만이 나올 시 40점이면 과락은 면하는 거예요. 근데 35점 어차피 그죠? 20문항이니까 한 문제 5점 생각해가지고 그죠? 8문제 이상 맞추면 과락은 면하게 됩니다. 4점이니까. 그런데 7문제 맞췄다 한 과목에서 그러면 과락으로 필기시험은 탈락이 됩니다. 또 평균 점수 넘어도 과락이 나올 시에는 이제 탈락이 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락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보니까. 의외로 또 과락이 많아요. 특히 이제 과락이 제일 많은 과목 중에 하나 또 법규 쪽이에요. 그래서 이 과락에 대한 이제 내용도 조금 아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과목이 5과목이다 보니까 이 5과목을 골고루 잘 아는 학생이 좀 드물어요. 자기가 보면 그저 관심 있고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있을 거고 또 의외로 이런 과목은 되게 싫다, 잘 못하겠다 그런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 자기가 좀 잘 안 되는 과목이 과락이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은 더 열심히 이제 치중해서 공부를 해서 반드시 과락은 면하셔야 돼요. 그죠? 평균 점수 60점 이상 넣기 쉬운데 의외로 과락도 많이 나오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이 기사는 그런데 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과목이 그 4과목이죠 보니까 자 이게 이제 기사 내용과는 거의 똑같아요. 원래 모든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사, 산업기사, 동일한 과목일 때 기사, 산업기사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 사실은. 단지 이제 과목 분류를 서로 좀 다르게 놨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기사 내용에서 산업기사와 동일하게 나오는 게 이제 환경, 생태학, 계를 나와요. 이거는 산업기사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보건공학이 나와요. 그죠?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환경학 계열 나와요. 뭐 또 환경생태학 계열 나오고 환경학 계열 나옵니까? 그죠? 말이 좀 이상히 들었는데 실제로 환경학 계열은 환경계획학과 거의 똑같은 과목이 사실은 단지 이제 과목 분류를 그런 식으로만 나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계획학과 환경학 계열은 거의 유사한 과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 자체도.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생태조사 방법론이 나옵니다. 우리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조사하는 방법이 있죠 보니까 뭐 대길, 수질, 뭐 곤충, 그다음 포유류, 뭐 이런 이제 조류 이런 조사 방법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조사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 한 과목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총 4과목, 환경, 생태학 개론, 그다음 생태보건공학, 환경학 개론, 생태조사 방법론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사에는 생태조사 방법론이 없죠 보니까. 원래는 어때요? 생태보건공학에 생태조사 방법론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산업기사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산업기사는 생태보건공학도 나오고 생태조사 방법도 따로 하나로 분리해서 한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산업기사예요. 그럼 법규 내용이라는 거 할 필요 없습니까? 경관생태학은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경관생태학과 법규 내용이 전부 다 보니까 환경학 개론, 환경계획학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산업기사는 자, 기사의 생태 환경계획학과 그 다음에 경관생태학, 그 다음에 법규 내용이 전부 다 환경학 개론으로 같이 합쳐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기사나 산업기사는 내용은 똑같아요. 단지 과목 분류를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게 차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사 보시면 산업기사도 자동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 난이도가 그죠? 기사가 조금 높고 산업기사는 조금 낮죠.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그 시험 내용은 거의 엇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산업기사, 기사를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사 위주로 공부하는 게 더 편리해요. 그죠? 어차피 산업기사밖에 못 보는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도 나중에 산업기사 따고 그 실무 경력이 있으면 기사를 볼 수 있으니까 미리 이제 기사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내용은 똑같아요. 4과목이니까 역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면 합격. 대신에 4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나오면 과락이 됩니다. 요거는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필기를 잘 보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좀 오니까 자, 일단 필기 합격을 위해서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딥다 외우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보면 과목이 다 암기 과목이에요. 그 내용을 줄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과목이 다 암기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게 생태보건 기사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한 번 내용을 정독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한 번 아주 꼼꼼하게 정독하는 것보다는 대충 여러 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 최소한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5번 이상 이제 교재를 보면서 그 내용을 외워두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따로 체크할 거예요. 근데 그 외의 것도 계속 보면서 외우는 거예요. 절대 한 번 정도가 생각하지 말고 대충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게 생태보건기사 필기예요. 그죠? 요거는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5번 이상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출문제도 같이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죠? 일단은 기출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항상 내용을 먼저 알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때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유형이 나온다 알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최신 문제는 따로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나왔던 문제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문제 은행식이에요. 그죠? 여하튼 이제 교수나 실무에 있는 분들한테 문제를 모아가지고 그걸 그냥 문제 은행식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같은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고, 그죠? 그와 유사한 문제 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출문제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절대 기출문제 풀어서는 합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그 60% 이상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기출문제는 한 40% 내외에서 이제 기출문제와 그 똑같은 문제나 유사한 문제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필기는. 필기 내용 계속 문제를 만들면 문항수가 많아지니까 계속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문제 중에서 문제를 돌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문제도 나오고 나왔던 문제도 조금씩 나오고 그래요.
그죠? 그 기출 문제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필기 내용을 다시 보고 요런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도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근데 항상 말하지만 그 내용을 먼저 알고 그죠? 외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어야 효과적입니다.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그냥 기출 문제 풀다가 모르겠다 하면 내용 찾아보고 기출 문제 또 풀다가 또 모르는 게 있어 또 내용 찾아보고 막 그래요. 그럼 효과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죠? 물론 기출 문제가 많이 똑같은 문제 많이 나오면 붙을 수 있는데 의외로 기출 문제가 이번 회차에 적게 나왔다.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항상 필기 내용을 먼저 보고 급한 거 아니니까 기출 문제는 나중에 한 보름 정도 남기고 난 후에 그때부터 이제 기출 문제를 쭉 풀어보는 거예요. 또 풀어보면서 마찬가지 필기 내용을 또 보고 계속 반복해서 필기 내용을 봐야지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알아주시면 됩니다. 한 2달 정도는 아주 빡빡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3 때 수능 시험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2달을 아예 바싹 쪼아가지고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기사 산업기사예요. 그죠? 물론 머리가 좋으면 IQ가 뭐 200이면 뭐 일주일 정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통상 IQ면 거의 한 2달 정도는 아주 꾸준하게 이 기사 산업기사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항상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이제 요 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데이트 하지 말고 영화 보지 말고 TV 보지 마세요. 그래서 핸드폰 보지 마세요. 오로지 이것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필기 같은 경우는 그죠? 이제 공부하고 한 번에 붙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떨어지고 다음에 또 준비하려면 귀찮아요. 또 보려니까 또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잘 안 봐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번에 문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웬만한 사람이면 2달 공부해서는 거의 다 붙을 거예요, 사실은. 2달만 꾸준하게 하면 사실은.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 이상 공부하면 대부분 다 붙습니다. 별로 떨어질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뭐 중간에 쉬었다가 어디 여행 갔다가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공부 효과 떨어집니다.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오늘 하루 한 수업이 있죠 보니까 하루치 분량이 있고 그 하루치 분량을 복습하겠죠 보니까 복습하고 그 다음날 또 수업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한 내용을 그 다음날 분량만큼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하면 첫날부터 한 걸 다시 또 반복해 보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의외로 자기는 내용을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문제 풀면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공부를 철저하게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순환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교재나 이 문제를 최소한 10번, 20번 이상도 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필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차피 필기 시험은 1년에 3번이죠 오니까 그래서 3번 시험 있으니까 보통 이제 1회차에 응시가 제일 많아요 보면 어차피 겨울방학 지나고 보통 3월 달에 1회차 시험이 있죠 보니까 그래서 겨울방학이니까 아무래도 공부하기 쉽고 이제 4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요 기사 준비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좀 필기 준비를 하시면 그죠? 실기는 되게 쉬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필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게요. 그죠? 어차피 수업하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문제 나오고 이런 식의 합격 기준이 있더라. 공부는 그냥 반복, 끊임없이 반복해서 암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근데 필기를 잘하면 나중에 실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실기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드리지만 주관식이 있고 작업형이 있고 보니까 이 주관식 문제가 필기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사지선장이지만 주관식은 직접 쓰는 거예요. 그 차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조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실기 볼 때 좀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기가 진행되더라. 과목은
이런 식으로 되더라 알아주면 되고, 아까 말했지만 기사랑 산업기사랑 큰 차이는 없더라. 단지 이제 과목 분류만 요렇게 4과목, 요렇게 5과목이다.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문항수도 기사가 20문에 더 많죠. 그러니까 5과목, 4과목이니까 그 정도 차이예요. 그죠? 근데 내용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기시험 끝나면, 자, 요즘은 어때요? 필기시험 끝나면 바로 가답안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 가답안이 가답안.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큐넷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가답안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어차피 이제 필기 시험지는 그 본인이 시험장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제출한 게 아니고. 어차피 답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 가답안하고 비교해가지고, 그죠? 60점 이상이면 거의 합격이에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제 시험 문제 답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제자가 답을 잘못 기재해가지고 그래서 답이 나중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전항 모든 보기가 다 답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답안 확정 답안이 나오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가답안 나와서 60점 이상이 넘었으면, 그죠? 다른 일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제 실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때 확정 답안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가답안에 60점 넘었으면 거의 100% 다 합격이에요. 그래서 가답안 봐가지고 바로 이제 실기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실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필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지만 암기 과목이에요. 자, 열심히 반복해서 외우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자, 뭐 실기는 기사, 산업, 기사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관식 문제가 있고 이제 작업형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주관식이 이제 45%예요. 45점 만점. 이제 작업형이 55점 만점이 됩니다. 두 개 합쳐가지고 100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두 개 합쳐가지고 무조건 60점 이상이면 합격, 60점 미만이면 탈락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때요? 이제 필기하고 틀리게 실기는 과락이 없어요. 그죠? 과락 없고 두 개가 합쳐가지고 점수가 6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관식이 10점이었다. 그런데 이제 작업형이 50점이었다. 그럼 60점 이상이니까 합격이에요. 과락은 없고 합쳐가지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관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문제에서 12문제, 그 12문제 내외로 나올 거예요. 이제 문제마다 배점이 조금 틀립니다. 조금 어렵거나 뭐 서술한 내용이나 좀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배점이 높고 뭐 한 5점, 8점짜리도 있고, 간단한 OX 문제 나와요. OX 문제나 간단한 단답식이나 이런 것들은 배점이 좀 낮아요. 그죠?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관식 내용은 거의 필기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직접 쓰는 거예요. 사지선장이 아니고 직접 쓰는 게 주관식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주관식이 45점 만점 생각하시면 되고, 주관식은 그래서 어차피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필기 내용을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관식 같은 경우는 이런 학원에서 수업해봤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달 내내 수업해도 수업한 내용에서 한두 문제 나올 뚱말뚱이에요. 어차피 필기 내용을 다시 한번 봐주는 게 이제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출 문제를 따로 이제 저희 교재에 보니까 풀이해놨죠. 보니까 그죠? 다 이제 최신 문제가 다 풀이가 돼 있을 거예요. 꼭 기출 문제도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아, 요런 식의 문제가 기출 문제 나오는구나. 주관식 문제가. 그걸 쭉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기출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올 확률이 많죠.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출 문제를 외워가시고 그 나머지 내용도 필기 내용을 기출해서 그 주관식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학원에서 주관식 공부해준다, 그 수업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수업 들어보면 필기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관식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이제 기출 문제만 쭉 한번 교재에 있는 풀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그죠? 이 실기의 합격을 자원하는 건 주관식이 아니고 이 작업형이에요. 이 작업형에서 사용 많이 합니다. 작업형은 뭐냐면 이제 설계, 직접 이제 설계라는 게 작업형이에요. 제도판이 좋으니까 제도판 놓고 직접 손으로 이렇게 그 대상지를 그리고 대상지에 필요한 그 시설물이나 필요한 수목, 초본유들을 직접 식지하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점수가 55점으로 배점이 높아요. 원래는 이제 60점, 40점이었는데, 그죠? 조금 눈썹 바뀌었죠, 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작업형이 60점, 주관식 40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5점, 55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 그래요. 종영학과 학생들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해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경 기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설계는 다 돼 있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보니까. 원래 어차피 설계가 조경에서 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환경과 학생들이나 생물학과 학생들은 설계를 처음 하실 거예요. 그죠? 뭐 학교에서 안 해보고 직접 해볼 경험이 없었으니까 아마 처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계 같은 경우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생태보건의 기사, 산업기사 설계 문제는 기출 문제가 거의 똑같이 그대로 나와요. 몇 가지 유형의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제 학원 교재 보면 기출 문제 정리해가지고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생태보건 같은 경우는 그 시험 문제 크게 낼 게 없어요, 실기를. 그죠? 뭐 옥상 정원이다, 생태 연못이다, 뭐 조류 관찰소다, 그죠? 뭐 생태 공원이다, 뭐 생태 연못이 주가 돼요, 사실은. 그죠? 그런 문제가 주다 보니까 더 이상 나올 문제 없어요. 우리 말하는 뭐 잠자리 서식을 보관한다. 옥상에, 옥상 녹화해서, 그죠? 생물을 위한, 그죠? 서식을 만든다. 그런 문제 안 해보니까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문제가 거의 뻔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기출 문제를 다 그려보시고,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조금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 처음 하는 학생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몇 번 그려보면, 아, 이런 식으로 그린다. 그래서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조경을 했던 학생들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죠? 설계 처음 하니까 그만큼 이제 표현 기법이나 이제 도면 그리는 기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몇 번 그리고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 그 금방 실력이 늘 거예요. 만약에 이제 도저히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샘플 도면을 올려드려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면 검사를 받으실 때 제가 너무 못 그리거나 너무 엉망이면 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는 걸 샘플 도면을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 잘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 거의 도면을 제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거 봐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도면을 작동한다 이해하시고 그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조경학과에서 무조건 설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경학과 출신 중에서도 설계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설계를 아주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등비등해요, 사실은. 그래서 설계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몇 번만 계속 반복해서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기가 진행되더라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 실기 걱정은 지금 할 필요 없죠,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필기 시험 끝나고 이제 학교에 있으면 그때부터 바로 주관식과 설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필기를 붙고 어차피 필기 학적 발표하고 보통 6주 내외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필기 학적 발표하고 실기 시험 볼 때까지는 한 6주 정도 내외, 한 5주, 6주, 7주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집중해가지고 이 설계 주관식을 공부하면 대부분 다 붙어보면. 그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생태보건기사는
기출문제 유형이 많이 없어보니까 그 몇 가지 없어 사실은. 그죠? 뭐 기사 같은 경우는 끼게봤자 4-5가지, 그 산업기사는 2-3가지, 그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특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관식은 이제 기출문제 나오지만 새로운 문제도 조금 나오죠 보니까. 그래서 얘와 얘 2개를 아주 균형 있게 공부를 하셔야지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필기 붙으면 실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필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실기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생태보건 기사 가지고 당장 취업이 좀 어려워요. 그냥 생태보건 기사만을 원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제 생태보건 기사가 필요한 쪽이 뭡니까? 대부분 다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거나 또는 이제 조경 쪽, 특히 많은 게 조경 쪽이에요. 혹시 나중에 직접 자기가 뭐 비오톱을 설계하고 어떤 생태공원을 설계하고 생태이동 통로를 직접 설계해 보겠다. 또는 직접 시공을 해 보겠다. 그런 학생이 좀 오니까 그냥 그걸 하기 위해서 생태보건기사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 학생들은 미리 생태보건기사를 시험 봤으면 나중에 시간 남을 때 조경기사나 조경산업기사 시험을 보세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조경 쪽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죠? 뭐 생태 연못 만들고 서식지 복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천 복원하죠. 요즘 그 하천 복원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조경 쪽에서 하는 일이 아니야 보니까. 물론 이제 거기는 건축, 토목, 조경 같은 걸 하죠 보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옷을 입히는 건 조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경 회사에서 대부분 다 이 생태 복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경기사가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목 중 하나입니다. 아마 생태보건하고 조경기사는 서로, 그죠? 중복되는 내용이 꽤 많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의외로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실기가 생태보건을 위해서는 조금 더 어려워요. 이제 적산이 하는 계산 과목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설계예요. 그 설계가 아무래도 생태보건보다는 설계가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기출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보면. 조경기사도 보니까 나중에 이 설계 같은 경우, 적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기출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와요, 사실은. 차이가 뭐냐면 생태보건기사는 기출 문제가 별로 없죠, 보니까. 그죠?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태보건보다 조경기사는 기출 문제 되게 많아요. 그 실기 같은 경우도 책이 되게 두꺼울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만큼 이제 기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출 문제를 다 그려봐야 되는 게 이제 조경 기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설계 내용, 생태보건 설계했으면 충분히 조경 기사 설계도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과목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태보건 기사를 붙고, 그죠? 합격하고 차후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조경 기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되도록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뭐 공부 순서는 상관없어요, 과목은. 뭐 생태보건 공학부터 해야 되고, 경관생태학부터 해야 되고, 뭐 환경계획학부터 해야 되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순서는 상관없는데, 이런 과목이 나오도록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히 기사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법규 쪽을 조금 열심히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산업기사 어차피 법규 내용이 여기 들어가요, 사실은. 그죠? 근데 아주 상세하게 뭐 벌금이다 또는 뭐 금지사항이다 그런 게 안 나오죠, 보니까. 근데 이제 기사는 법규에 나와 있는 벌금 내용이나 어떤 장소의 금지사항, 금지행위 있죠, 보니까. 그런 것도 막 나와요, 보면 법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는 이 법규 내용을 상세히 봐야 되고, 산업기사는 대략적인 큰 틀만 알면 되는 게 산업기사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수업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런 과목이 나오고 필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필기 끝나면 실기가 요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보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보면 그죠? 특히 조경하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환경과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니까 그 다음 많은 게 조경과 학생들일 거예요. 근데 조경학과 학생들은 조경 기사를 보고 보통 이제 2회차나 3회차 시험에 많이 볼 거예요. 1회차가 그 조경하고 생태보건하고 시험 같이 보려고 하니까 같이 봐요. 일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회차는 그저 조경기사 학생들이 생태보건기사를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조경기사부터 따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죠? 근데 2, 3회차 보면 아마 조경기사 보는 학생들도 생태보건기사에 많이 볼 거예요. 이 유리한 건 별로 없는데 필기는 똑같아요. 이제 실기에서 이제 설계가 조금 유리한 게 조경학과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왜냐하면 시험 점수를 제가 말하자면 90점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60점이면 100점이에요. 합격이니까. 실기 마찬가지니까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뭐 90점 안 돼가지고 실기 점수가 이 사람이 아주 잘했죠 그러면 그렇다고 뭐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60점이나 90점이나 그냥 합격이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 그런 것도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 필기는 과락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서 조절을 잘해서 점수 배분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 끝나고 가답안 나오니까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가답안하고 매치 안 된다. 가답이 틀린 것 같아. 그러면 혹시 필기시험이 이상하다 그러면 저희 학원 게시판에 올리면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그죠? 이제 건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 생각은 이게 틀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큐넷에 올리면 효과 없어요. 반드시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말하는 이제 전문 도서 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읽었는데 시험 문제 답은 틀리더라. 그럴 경우에는 그 가답안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읽었는데 이게 답 아닙니까? 그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그죠?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개인 생각으로 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관련 도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자는 항상 이제 시험 문제 내면서 무슨 책의 몇 페이지에 어디에 있다는 걸 반드시 명기를 해야 돼요. 그걸 명시 안 하면 그 시험 문제로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관련과 있는 문제만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제 경관 생태학 책도 있고 다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도서가.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중에 있는 책자 좋으니까 그 책자 몇 페이지에 그 시험 문제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뭐 있다. 그거는 허용 안 돼요. 그거는 어차피 그렇게 올려도 그죠? 그냥 삭제됩니다. 반드시 전문 도서, 그죠? 관련 전문 도서에 몇 페이지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험 문제가 틀리다. 그럴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잘 찾아보기 힘들면 그죠? 이제 게시판에 올리면 제가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저는 못 올려요. 왜냐하면 시험 응시자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해서 제가 뭐 메일이나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큐넷에 그죠? 이의 신청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근데 뭐 60점 넘었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합격이니까 바로 실기 준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답안에 나온 답안이 그죠? 뭐 1번이 답이 돼가지고 뭐 1번이 답이 아니고 3번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1번, 3번 같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제 전항 문제 잘못됐을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답이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기존에 가담에 나왔던 답안이 아예 없어지고 새로운 번호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알아주면 되니까 가답안이 나왔으면 시험 문제 봐가지고 합격이면 바로 합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한 문제 타로 좀 떨어졌다 그런 학생들은 이제 확정 답안을 기다렸다가 그 확정 답안이 바뀌었으면 그래서 다시 이제 실기 준비하시면 되고. 근데 뭐 충분히 널널하게 하면 70점 이상으로 합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70점 이상이면 걱정할 필요 없이 바로 실기 준비하시면 되니까. 그죠? 학생들이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 전부 다 보면 점수가 65점이나 70점 사이에요. 그러니까 과목 다 한두 문제 더 맞춰서 합격합니다.
그 떨어진 학생들을 보면 전부 다 보면 58점, 59점, 그죠? 뭐 57점 막 이래요. 55점 이하도 거의 없어요. 그럼 뭡니까? 과목당 한두 문제 차로 정말 떨어집니다. 실제로 나 시험 봐봐요. 그 탈락한 학생들은 전부 보면 점수가 57점, 뭐 58점, 뭐 50점 돼요, 사실은. 그 과목당 한두 문제 차로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연구하시면 되죠, 보니까. 하고 이제 다음 시험부터 본격적인 이 수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OT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바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